시장의 그 전략 하나 제대로 꾸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 기준에 조금 전에 이제 뭐 제가 열심히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해서 썸네일도 좀 이쁘게 바꾸려고 바꾸신 분들한테 갑자기 확 짜증을 냈던 부분, 짜증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부분은 왜 그랬냐면 어제 제목은 저는 기가 막히게 제목을 잡았거든. 이 제목이 뭐예요? 어제 02시 07분에. 그러니까 저 16시에 올려드린 거란 말이야. 메타 호재. 엄청난 호재. 하이닉스 호재. 그러니까 V자 100% 더블 수익.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엔진, 하나 시스템. 어제 이제 실적 공시 나왔는데 수주 공시가 나왔는데 그 수주 공시를 바탕으로 해서 재료 소진이라고 했고 두들겨 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슈팅을 날려주지도 않았지만은 그 이제 절반 정리를 잘 해놨고 오늘 좀 아쉽더라도 하여간에 뭐 정리를 해놨어. 그 뭐 복수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주를 보려고 들어간 건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의 관점보다도 이제는 인적 분할에 대한 효과 부분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누적적인 수급 보려고. 결론은 이제 하이닉스, 삼성전자, 한미반도체 그리고 메타의 기준, 엔비디아 메타 요 부분을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 어닝 서프라이즈인데 하이닉스 밀렸냐 주가가.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개념 자체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50군데에 만약에 50군데 증권사가 보고서를 내준다고 했을 때 뭐 아시다시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6, 7군데뿐이 안 나왔어요. 그 전망치가. 그리고 이제 뭐 하도 뭐 말도 안 되게 97,000원일 때 20만 원 목표 주가를 우리 이름까지 얘기하면 그런가? 뭐 제 방송 누구 몇 명 안 보니까 우리 현대차증권의 뭐 광민정 애널리스트 뭐 젊은 친구겠죠. 그분이 이제 97,000원일 때 20만 원 목표 주가를 줬잖아요. 펀드멘탈 상으로는 그렇게 주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불과 며칠 만에 26만 원으로 상향시켜. 아니 불과 며칠 만에 펀드멘탈이 뭐를 그렇게 바뀐 게 있어서 그러니까 옆집에 또 상상인에서 또 갑자기 또 22만 원. 근데 이번에 이제 조금 IBK 쪽에서는 조금 낮춰놨단 말이에요. 낮춰놨다기보다 자기들 기준에서 이제 또 판단 범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걸 다 뭉쳐가지고 컨센서스를 나타내는 건데 16만 원이라고 해놨잖아요. 그죠? 16만 원. 그 우리 그 광민정 애널리스트는 재미를 들린 거야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20만 원 97,000원일 때 20만 원 20만 원 올려놓고 그걸 아세요? 불과 며칠 만에 26만 원 올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또 상상인에서 우리 누구 정민규 애널리스트가 22만 원 광민정 애널리스트 또 26만 원 또 올려놓는 거야. 막 이렇게 뿌리면 안 되지. 뭐 그렇게 바뀐 게 많다고. 그 결론은 올해 그 매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의 컨센서스 부분이 뭐 예전에 내놓은 그 컨센서스하고 그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뭐 마지막에 하여간에 BNK네 IBK가 아니라 BNK 이민희 애널리스트가 이제 뭐 16만 원 해놨는데 뭐 16만 원 정도면 펀드멘탈적인 부분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펀드멘탈적인 부분에 있어서 26만 원이면 9,700만 주짜리에 26조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26조짜리에 지금 뭐 컨센서스 아무리 높여져 있어도 내년에 8,600억이야. 26조짜리가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뭐 수급이 들어오니까 그 수급의 개념이 시가총액이 지금 22위, 21위까지도 올랐단 말이에요. 지금 25위 정도 하나? 오늘 다른 데가 좀 많이 올라와서 좀 순위가 또 밀렸나요? 어제까지 25위였어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순위가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올해 초만 해도 5만 원에서 200% 오른 거 아니에요. 올라오다 보니까 그에 맞는 인덱스 비중이 늘어나잖아요. 늘어나는 만큼 비중을 조금 더 실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못 실어놓은 쪽이 있으면. 그 다음에 ETF 상품에 돈 들어오는 거 계속 채워야 되죠. 고수급 논리. 그러니까 IT가 붕괴되지 않는 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 누적 수급 옛날 것만 있지 요즘 수급도 없는데 계속 강세를 띄는 것처럼 그런 그 맥락. 또 오늘 같은 경우에 그 YC 같은 경우도 누적 수급이 엄청나지는 않아요. 오늘 이제 많이 들어왔었고 또 내다 팔았고 얼마 전에 또 140만 주가 들어온 적도 있고. 근데 이 누적 수급이 엄청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급 논리 저평가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설정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하이닉스예요. 어제 저는 농담이 아니라 소름 돋고 나는 너무너무 잘난 체 하고 싶은 사람이야. 전 방송국 전부 다 모니터링 해가지고 찾아내시면 제가 그러면은 평생을 업고 다닐게요,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라 단 한 명도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생각해요. 어제 목요일 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박살나 있고 종가 기준 한 6% 빠졌나요? 근데 거기다 대고 호재м 달 사람이 있어? 우리는 했죠. 왜냐면 우리가 비중을 갖고 있어서를 떠나서, 그리고 또 비중이 남들처럼 뭐 멋부린다고 그냥 뭐 하이닉스 좋아요, 얼마나 살까요, 그냥 뭐 적당히 사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이닉스 비중 자체가 얼마예요? 하이닉스 비중 자체가 45%,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 10%. 그렇게 해서 양쪽을 합쳐서 55%란 말이에요. 18만 3천 원, 3월 말 종가 18만 3천 원에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매수를 했고, 어제까지 기준에 마이너스 6%, 삼성전자 마이너스 7%, 3월 말 대비. 근데 방송에 갖고 나가서 다 보여드려. 왜? 얘네들을 버리고서는 시장을 논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이닉스 컨센서스부터 말씀드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그 시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짧게만 말씀드리면, 하이닉스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50군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50군데의 증권사가 컨센서스를 내놓는다고 했을 때 실적 발표 전날까지 그 전망치를 계속 내놓잖아요. 근데 마지막 내놓은 쪽의 실적 전망치가 얼마냐면 2조 7천억, 8천억 이랬어요. 분기 실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분기 실적만은 잘 안 따져. 이번에 방송 가지고 나갈 때는 이제 실적 발표 철이니까 분기하고 연간 단위하고 분기를 둘 다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연간 단위는 작년 10월 말 KBS 머니올라 방송 나갈 때 가지고 나간 자료, 그게 8조 1천억이었잖아요. 그 8조 1천억의 그 영업이익 전망치가 14조 9천억, 거의 15조 수준이야. 얼마 늘어난 거예요? 7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8조에서 7조면은 얼마? 거의 90%? 거의 90% 늘어난 거예요. 주가는 어제 기준까지 47% 올라왔고. 그러니까 10월 말에 11만 원일 때 매수 사인을 냈고 지금까지 주가가 올라왔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뭐 50%, 가장 높을 때 60% 올랐어요. 60% 올라왔는데도 거기서도 또 매수 사인 낼 수 있는 거는 한미반도체처럼 실적이 조금 개선되는데 여전히 저평가가 아닌 그런 개념이 아니라, 얘는 지금 이 속도라고 한다면 올해 제가 볼 때는 20조 넘긴다는 거지. 올해 20조를 넘긴다는 거는 사상 최대치 실적이라는 거예요. 그 사상 최대치에 맞는 주가의 사상 최대치 랠리인데 인플레이션 효과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그렇다면은 주가의 흐름은 더 위에 있어야 된다. 화폐 가치 훼손 부분까지 감안한다. 근데 이 영업이익 전망치의 분기 실적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1분기 전망치가 1조 8천억이야. 1조 8천억이 그러니까 50군데 다 전망치가 다 나온 게 아니라 최근에 나온 거, 그다음 옛날에 나온 거. 예전이라는 게 뭐예요? 불과 3월 3일 날에 영업이익 전망치가 11조예요. 3월 3일 영업이익 전망치가 11조. 그때도 엄청나게 8조 대비해서 3조나 올라왔다고, 대박이다, 엄청 올라왔다 이렇게 할 텐데 그 11조에서 4조가 늘어났잖아. 연간 단위로. 근데 분기 단위에서는 촘촘하게 다 내놓지 않다 보니까 2조 7천억, 2조 8천억까지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분기 실적이 확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50군데라고 치면 50군데 평균치가 그냥 1조 8천억이었던 것 뿐이야. 그러니까 막 엄청난 뭐 어닝 서프라이즈 이건 아니야. 그래서 오히려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잖아요. 메타방도 100% 갖고 있고, HD 현대 일렉트릭 실적 나왔을 때 뭐라 그랬어요? 21만 원 찍고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10%까지 돌릴 때 전체 문자 사인 나가고, 메타방은 미처 못 따라붙었죠. 못 따라붙었단 말이야. 근데 하면서 매수 사인은 나가고 하면서, 이게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표현을 하지만 이거는 뭐 그 실적을 바탕으로 저평가는 아닙니다. 저평가는 아닙니다. 그리고 예측 범위가 너무 이제 적은 증권사에서만 예측을 해놨기 때문에 그게 이제 갭이 발생됐을 뿐이지. 컨센서스라는 게 증권사들 목표치가 아니라 전망치의 평균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평균. 그래서 뭐 하여간에 뭐
잘 나왔어요. 뭐 마지막까지 내놓은 그 실적 부합하고 그거보다도 잘 나왔으니까 굉장히 어닝 서프라이즈가 맞긴 맞아요. 근데 이제 주가 밀린 거는 첫 번째가 뭐예요? 메타가 시간에서 15% 빠진 거 그거예요. 일단 무조건 시간에서 15% 빠진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흥분하고 메타방에서 좀 제가 흥분해서 난리를 쳤던 거는 5%대 수익을 갖고 있다 보니 오늘 같은 날은 아무리 손실을 날려고 해도 5% 수익에서 마이너스 계산까지 전환되기는 그건 또 쉽지가 않아요. 오늘같이 강한 장에서는 뭐 시장의 흐름이 종가까지의 기준에서 이제 뭐 좀 차이가 있지만 종목별로의 차이가 있지만 또 우리가 들어간 종목도 밀리기도 했지만 그래서 들어갔던 부분이 미국장은 일단은 마이너스로 끝났죠. 아시는 분들은 저점에서부터 무지하게 땡겨 올려놨다는 걸 아시는 거고 메타도 15% 하락해서 10%로 줄이고 나머지는 뭐 알파벳 폭등 나오고 시간에 폭등 나와 있고 그리고 엔비디아 폭등에 AMD 폭등에 난리가 나 있잖아. 그게 이제 개장 초에 크게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금요일이기도 하고 자칫 잘못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미반도체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하이닉스는 그나마도 고점 수준의 마감인데 한미반도체는 꼬리 달려버리잖아. 물론 뭐 이수 뺐다 들어갔으면은 이수에서는 또 수익 범위가 일정 범위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하여간에 그래서 개장 초에 슈팅이 위쪽으로 나올 수 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그렇게 해서 흥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악재는 메타였는데 15% 시간의 하락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실적은 메타가 잘 나왔지만 1분기 실적 잘 나왔는데 2분기 전망에 대해서 회사에서 크게 상향하거나 하질 않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AI 사업 부분의 확장, 거기에 돈을 투자를 많이 하겠다. 자금을 많이 집행하겠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호재예요, 악재예요. 엄청난 호재죠. 근데 어제 뭐 제가 다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그것을 호재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아는 분들한테 여쭤봤을 땐 단 한 명도 없었어. 방송 관계자분들한테 여쭤봤을 때 혹시 누가 어제 기준에 하이닉스 뭐 실적 좋은데 왜 밀리죠? 메타 영향인 것 같아요. 메타 영향은 메타 영향이었으면 초대박 나야지. 메타의 하락의 영향이겠지. 메타의 실적 발표에 대한 AI 사업 부분에 대한 확장 투자 범위가 뭐 상상 초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난 호재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 자체가 어제 16시 녹화한 제목 자체가 이거예요. 16시에 녹화해서 올려드린 제목 자체가 16시 18분에 올려드린 썸네일 자체가 메타 호재 하이닉스 장 끝나고 하이닉스 박살났는데 우린 매수야. 응? 엔비디아가 1.6%뿐이 안 빠졌어요. 시간에서. 그래서 그걸 방송에 갖고 나와서 보여드렸어. 자 보세요. 첫 번째 기준에 이격을 이제 줄일 수 있다. 우리가 이격이 발생돼 있는 거는 정정불안이라는 표현을 했고 이제는 이격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은 뭐다?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는 위치다. 왜요? 영수회담 한다며. 영수회담 하는 자체가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과 정책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격이 잘 보시면 신정부 들어서서 이번 정부 들어서서 이격이 발생된 거예요. 그 전에는 글로벌 증시하고 이격이 없어요. 빨간 색깔 다우지수만 미국만 나홀로 강세가 조금 더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높았고 방향성은 항상 똑같아요. 디커플링 아니에요. 디커플링 반대로 가는 거지. 그리고 나머지 유럽, 일본,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근데 2022년 10월 저점 찍고 나서는 우리가 우린 빠졌나? 올랐지? 그럼 증시 부양책을 쓴다라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시장에 조정을 받은 것도 아닌데 왜 무슨 증시 부양책을 써? 글로벌 시장과의 이격 범위를 줄일 수 있는 위치고 이거는 밸류 프로그램으로 해결될 일은 아닌데 그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일단은 그거는 여기까지. 그러면 글로벌 증시의 그 조정은 이스라엘부터 따져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다?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7%뿐이 안 밀렸고 지난 일요일에는 이스라엘 일요일도 증시 열린다 말씀드렸죠. 일요일에는 1%의 강세로 마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월요일날 장에 그렇게 흔들릴 일이 없었다는 거고 그리고 ASML하고 TSMC하고 얘네들은 ASML이 시가총액이 얼마였죠? 200조인가? 그 정도예요. 근데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은 그렇게 월등히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TSMC는 글로벌 시장 시가총액 10위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10위예요. 크죠. 근데 그 10위를 유지하고 있고 충격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주말에 충격이 됐던 쪽은 누구예요? 슈퍼컴이죠. SMCI 그쪽은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시가총액이 60조예요. 60조면 작진 않죠. 그래도 그게 뭐 엄청나게 시장을 쥐고 흔들 업체는 아닌데 거기서 23% 밀렸잖아요. 왜 밀렸어요? 실적이 월말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월말 나오기 전에 항상 이제 10일 전쯤에 예비치 발표를 했다 이거예요. 계속 최근에. 근데 그걸 이번에 안 했단 말이에요. 7분기 연속인가 했대요. 근데 안 했어. 그래가지고 야, 이 실적 문제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도 ASML 또 TSMC 문제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네가 23% 밀렸는데 화면 보시면은 저 음봉 떨어진 거 각도 보시면은 올라간 각도나 이거 봐라 이런 생각 드실 거니 그 앞에 캔들 크기가 있어 없어? 캔들 크기가 별로 없죠. 작년 5월부터 AI, 엔비디아 폭등 나오면서부터 얘도 변동률이 커지는데 최근에 캔들 크기가 엄청 커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은 뭐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애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기준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다음 범위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그리고 메타 그리고 알파벳은 작년 10월 25일. 작년 10월 25일 날 알파벳이 10% 빠졌단 말이에요. 9.9 장중. 그리고 한 번 더 빠지고 그게 이제 10월 말. 그리고 그게 이제 글로벌 시장도 다 바닥이 되고 알파벳 그러고 나서 신고가 나왔죠. 알파벳 빠진 이유도 똑같아요. 비슷한 내용이야. 비슷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메타는 이제 AI 쪽에 투자하는 그 기준이긴 한데 알파벳은 똑같이 이제 클라우드 사업인데 알파벳과 MS가 실적이 똑같이 나왔어요. 오늘도 똑같이 나왔죠. 근데 이제 작년 10월하고의 차이는 작년 10월 말에는 알파벳이 9% 폭락에 MS는 3% 급등으로 마감했어요. 시가총액 2위, 3%는 급등이에요. 그리고 시가총액 3위는 이제 10% 밀렸고 이번에는 이제 시가총액 4위에 알파벳이 폭등이 나온 거지 13% 시간 내에서. 그리고 MS 같은 경우에도 뭐 실적 예측 범위를 넘겨줬어요. MS는 1위고. 근데 보시면 이 알파벳, 아마존, 메타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10% 빠졌는데 얘네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무슨 얘기냐면은 엔비디아의 밥줄은 얘네죠. AI 기반으로 서버 증설해서 클라우드 사업을 하는 쪽 얘네란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전혀 뭐 흔들림이 없어. 얘네가 문제가 돼서 나머지 쪽이 문제가 돼야 되는데 물론 얘네가 안 흔들리더라도 얘네가 더 이상 발주를 안 하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 지금 계속 수요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의 기준에 엔비디아의 하락률 10%가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통합을 했을 때 역대 2위란 말이에요. 하루 만에 한 종목에서 시가총액이 많이 빠진 거.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뭐 예를 들면 2조 달러가 깨진 건데 2조 달러 위에 있었다고 치면 우리나라 환율 계산했을 때 거의 뭐 2,800조라고 치고 2,800조에 10%니까 얼마? 280조가 깨진 거지 하루에. 근데 그건 역대 2위고 메타가 하루에 20%가 깨졌어요. 어제 말고 어제 15% 깨질 때 말고 메타가 지난 그 21년 나스닥이 11월 달에 21년 11월 달에 고점 찍는데 S&P 500 지수하고 나오는 22년도 1월에 찍거든요. 그때 내려올 때 메타가 한번 20%대 폭락이 나와요. 그게 더 많은 시가총액을 깨고 내려간 거였어. 그게 1위, 이번에 엔비디아가 2위. 근데 그렇게 깨고 내려갔을 때 그럼 똑같은 알파벳 시가총액 3위였던 엔비디아도 이번에 3위였고 똑같은 3위였던 알파벳도 10% 깨지고 내려갔지만 그 내용은 26%의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성장해서 전분기에 성장해서 당분기에 그 실적 나온 그 분기의 성장이 24%인가 뿐이 안 나왔어. 이거 AI 기반에서의 사업 부분이 둔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였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계속 우리도 메타처럼 우리도 확대할 거야. 우리도 사업 확대할 거야. 그래 뭐 연말에 난리가 났었죠. 서로들 막 AI 사업에 관련된 뭐 IR 진행하고 뭐 어디랑 협업한다. 뭐 알파벳이랑 AMD랑 협업한다. 뭘 개발했다. 난리가 났었잖아요. 이번도 메타도 그래요. 저는 제가 볼 땐 메타도 100% 돌린다고 봐요. 그럼 얘네가 문제가 없는데 또 알파벳까지 이렇게 일봉으로 설명드렸는데 엔비디아가 문제가 돼? 문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지난 과거라면 어제 기준에 메타 플랫폼 알파벳까지 다 포함해서 놓고 볼 때 문제가 전혀 안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내용 이후에 메타가 마이너스 15% 밀렸는데 엔비디아는요. 개장 전거래 마이너스 1.3이죠. 시간에 그 폐장 이후에 1.6 빠졌었거든. 근데 개장 초에 바로 그냥 플러스 0.9 그러더니 4%까지. 그랬더니 오늘 아침 돼서 있잖아요. 메타의 반도체 투자는 호재예요. 그래서 반도체 주들이 다 강세를 떼요. 제가 어제 분명히 우리 방송 지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내일쯤이면 금요일쯤이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 호재다라는 내용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16일 벌써 거기서 다 기준이 잡혀진 거 아니야. 그 내용을 우리 그 유튜브에 그대로 올려놓으세요. 응? 뭐 오늘 거로 올릴까? 오늘 거로? 그럼 오늘 제목도 더 섹시하게 해야 되는데 그죠? 하여간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오셔야 돼.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가지고 또 유튜브에서 검색하셔도 되고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사이트 해가지고 유튜브.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타 호재 SK 하이닉스 21시간 전이죠. 21시간 전이야. 어제 16시 방송 녹화해서 올려놓은 거 그대로 제목 그대로 메타 호재입니다라고. 하이닉스 호재입니다라고. 우리 45% 비중 그대로 채우고요. 없으신 분들 비중 작으신 분들 꽉꽉 채워야 되고요. 우선순위의 IT도 하이닉스 삼성전자인 거고 그리고 그 다음 범위에 한미반도체 이수 주성 우리가 보는 건 그 세 개 나머지 있던 거는 다 압축을 했고 그 와중에 한미의 수급이 꼬여 있으니 펀더멘탈적으로도 또 불편한 부분도 있고 수급도 꼬여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이슈가 큰 이슈들이 많더라도 일단은 이수가 수급이 조금 이수 쪽을 먼저 봅니다 했죠. 결국은 금요일 날 이수를 잡았고 목요일 날 이수를 잡았고 또 수요일 날 손바뀜일 때 잡았고 저점 대비해서 나쁘지 않잖아. 34,750원 저점에서 38,450원까지 3,700원이 올랐단 말이야. 이장에 10% 저점 대비. 그러니까 오셔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공식 홈페이지도 오셔가지고 전화번호 여기 왼쪽 밑에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나도 수익 좀 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오라. 그리고 이거 2월 포트폴리오 수익률 부분 최상위일 때 좀 캡처해서 좀 바꿔달라고 했어요. 왼쪽 것도 좀 중간중간에 좀 바꿔주시고 알테오젠이 이제 제일 위가 아니지. 우리는 알테오젠 다 정리가 끝난 상태고 이게 결론적으로 메타에 대한 그 얘기.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면 엔비디아 마저 보고 뒤에 부분에서 이제 하이닉스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엔비디아는 실적이 일단 어찌됐건 주당 90센트 예상했던 부분이 1달러 9센트 나오면서 그럼 20%잖아. 어닝 서프라이즈죠. 이때 시가총액이 1000조였어요. 이번에 시가총액 하루에 280조 날라간 거잖아요. 하루에 280조. 그리고 지금 다 돌려놨고. 근데 시가총액이 2,800조일 때 하루에 280조 날라간 거 그거 대비 시가총액이 5월 24일 날이 5월 24일 날 1000조였어요. 1000조. 8천억 달러인가 했을 거예요. 1000조에 1000조. 그 당시 환율 기준으로 1000조. 근데 이 1000조짜리가 한 방에 갭상승 26%에 고점이 29%야. 하루에 얼마 오른 거야? 260조, 300조까지 올라가고 하루에. 1000조일 때, 2800조일 때가 아니라 1000조일 때. 그런 흐름도 있었다는 거야. 근데 진짜 문제가 된다면 하한가 수준 뭐 30%. 얘네는 뭐 상한가는 없으니까 뭐 30%도 한 방에 빠져야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음봉 떨어져서 갭을 메꿔버렸단 말이에요. 마지막 급증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증갭 목표주가 밑에 있는 급증갭의 목표주가 1100불을 유지를 시켜놨고 그리고 나서 돌려놓을 때 꼬리 달고 갭이 살려져 있을 때 1000달러, 1200달러, 1100달러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저게 갭이 메꿔진다고 해도 하락 반전이 아니다. 추세의 둔화지. 추세 약화도 아니에요. 둔화예요. 갭이 발생될 때 추세가 엄청 강할 거다. 시세가 엄청날 거다. 이거였지. 응? 갭이 메꿔졌다고 추세가 전환된다. 그건 아니지. 그 강력한 추세가 둔화됐다. 이제 상승 추세는 지속이잖아요. 결론적으로 4%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엔비디아의 흐름은 뭐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외 주식을 매매하는 건 아닌데 이걸 알아야 뭐 대처하죠. 지금 뭐예요? 상승 잉태형이고 또 지금 뭐예요? 망치형이고 지금 뭐예요? 급진갭이 그대로 살아있고 그러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200불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974불 찍고 과하게 밀렸는데 그럴 때일수록 기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한 가지를 얘기하자 이거야. 우리는 삼성전자의 이 월봉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 예?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급격히 내려온 거예요. 급격히 수급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월말 기준에 하이닉스를 당장 줄이지는 않을 거예요. 한미 반도체를 우리 포트에서 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뭐 이틀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면 빼려고 합니다. 뺄 거예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말 그대로 이제는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만 아니 뭐 2만 원대부터 검색해 나와서 5만 원대 집중해서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의 수익을 다 잡아냈으면 됐잖아요. 우리 주력 포트폴리오에 계속 들어가 있었으면 됐잖아. 응? 그죠? 그 이 수익 범위에서 이제 펀더멘털적으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 우리는 현재 기준에서 10% 비중인 삼성전자의 하이닉스 비중, 하이닉스 비중을 빼는 게 아니라 얘 비중을 빼서 들어가겠다. 올해 수급 범위 이렇게 보면은 주봉으로 보시거나 일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눈에 확 띄죠. 눈에 확 띄잖아. 안 띄어? 막 소름이 바득바득 돋아야 돼. 오늘 뭐 메타방 뭐 수익 한 10%까지 극대화하려다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걸 보면 소름이 확 돋아야 된다니까. 농담이 아니라. 이거 삼성전자 봐라. 오늘까지도 이거 봐라. 수급 어마어마한데. 작년 1월부터 올해까지 외국인 지금 수급만 6%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유통 물량도 없는 애가 외국인 지분이 이거 뭐 무슨 뭐 세금 내려고 매도했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윤정도가 언제 한번 언급 한번 하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방송에서 그 얘기하고 앉아 있더라고. 세금 내려고 기관들이 세금 내나 이 바보들아. 아유 진짜 그 상속세 그 물량을 불럭들였다고 그 물량을 기관들이 아주 고르게 받아가지고 그걸 때리고 있는 거야? 대도 않는 소리 헛소리 이상한 소리 하는 거 그런 거 귀담아 듣지 마시고 지금 기관들이 1년 뭐 몇 개월 동안에 6,600만 주 파는 거 적어요? 1.1% 뿐이 안 돼. 1.1% 뿐이. 그리고 다시 사야 돼. 뭔 문제가 있어 저게. 외국인들은 얼마 샀어요? 3억 4,200만 주를 샀어. 나눠보세요 저거를. 59억 7천만 주로 나눠보세요. 몇 퍼센트인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러니까 오늘 하루에 뭐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1.2%, 1.3%를 매수했잖아요. 하나 시스템이. 근데 걔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는. 왜 차이가 있냐면 얘는 유통 물량이 없잖아. 대주주 32.82 그리고 외국인이 50% 전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56% 수준입니다. 56%. 그러면 둘이 합쳐갖고 89%야. 그러면 기간집은 ETF 상품이나 이런 쪽 들어오는 거 또 앞으로 계속 반도체 들어올 거 아니에요. ETF 상품. 지금 5.7% 매수했네요. 이게 작아요. 5.7%가. 어마어마하죠. 그냥 5.7%가 아니라고 유통 물량이 없는 종목에 대한 5.7%. 그러면 어찌됐건 외국인이 샀으니까 외국인 지분율 다 들어가 있다고 치고 55.86 플러스 32.82 하면은 얼마예요? 87, 88, 88.5, 89% 정도. 그럼 기간 지분 포함하면은 얼마? 개인 지분 얼마 되도 않죠. 개인 지분 얼마 되도 안 해. 개인 지분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 개인들이 그러면은 엊그저께도 미팅 한번 했는데 한 분이 거짓말하다 딱 걸려서 자기는 9만 원에 샀대. 아이고 굉장히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9만 원에 사셨어요. 어이구 대단하신 분이다. 왜? 9만 원 이상에서 4일뿐이 거래가 안 됐어. 종가 기준으로 9만 원을 넘게 이틀뿐이 안 돼요. 9만 원 딱 터치한 날 하루까지 하면은 총 5일 동안만 9만 원이라는 구자라는 숫자가 달린 거야. 그리고 8만 6천 원이 이번 고점이죠. 8만 6천 원 위에서 움직이는 날짜가 16거래일 뿐이 안 돼요. 9만 원 넘긴 날짜 다 포함해서. 그러면 개인들이 저 가격에 샀다면 그 이후에 2, 3년 동안에 손절을 하셨든 아니면 추가 편입했겠지. 얘는. 그러니까 지금의 주가가
개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수익인 주가예요. 와, 행복하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역시 윤정도 대짱이다. 시장은 개뿔이나 3,300에서 지금 20% 넘게 빠져있는데 얘는 실질적인 신고가다. 근데 기사 내용 보면은 야, 언제 7만 전자 벗어나나. 아유, 동학개미 다 죽이네. 이러니까 개인들이 얘를 안 사는 거예요. 버리는 거고. 그러면 안 돼. 이제는 우리는 비중을 늘릴 거예요. 그러면서 하이닉스 비중도 6월부터는 옮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5월 말에는 한미반도체로 옮길 수 있는 여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미반도체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한미반도체 기준을 잡으면 되니까. 잘 보시면 한미반도체 작년 10월 말에도 11월 포트 짤 때 한미반도체 5%, 여기도 5%, 여기도 5%, 여기도 5% 계속 넣었죠. 근데 이제는 이 한미반도체를 빼서 삼성전자로, LG화학을 빼서 삼성전자 혹은 현대차로. 그러면 종목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이 어찌됐든 세 종목 합산해서 얼마? 90%가 되는 겁니다. LG화학하고 한미반도체 빼고 나면은 KB금융, 한국전력 5%씩 그렇게. 야, 이거 재미없는데, 야, 이거 뭐 유료가입할 필요 있나? 안 하셔도 돼. 근데 우리 황태자 선생님 뭐 4월에 복귀한다고 그러는데 또 말이 바뀌었어. 6월에 복귀하신다고. 얼마 전에 만났잖아. 만나가지고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싶다고 같이 만났어. 그랬더니 말이 오락가락해. 황태자님도 12만 3천 원에 하이닉스 딱 사가지고 15만 원에 다 팔아버린 거야.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 만기 돼서 이제 연장 안 하고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지. 그래, 아쉬우니까 만나자고 연락이 온 거고, 우리 다른 분하고 해서. 결론은 혼자서 이 수익을 못 가져간다는 게 그게 아쉬운 거예요. 좋은 걸 알면서도. 그래, 다른 종목에서 다 물려 있으실 거고. 다 팔아서 뭐 자금이 필요해서 다른 데 쓰셨다고 그래놓고 약주 드시다가는 나 한 10억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말이 바뀌어. 혼자서 이 포트 구성이 쉬울 것 같아요? 힘들겠죠. 이 포트는 죽어도 채우질 못합니다. 멘토가 옆에서 잡아주지 않는 한. 우리나라의 시장의 지수를 올려놓을 수 있는 거는 다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의 이 실적, 하이닉스의 실적, 이것뿐이 없어요. 얘들뿐이 없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의 실적, 얘들뿐이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개뿔. LG엔솔이 어떻게 시장을 견인할 수 있어요? 제가 테슬라 시가총액 저 밑에 저 바닥 저 보이지도 않아. 이제 10위 밖으로 밀려 떨어진 지가 한참 전이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어떻게 들어올릴 수 있어? 시가총액이 찔끔찔끔 줄어들고 있죠. 근데 LG엔솔이 확 안 밀리는 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안 밀리는 거. LG엔솔 아시잖아. LG화학 지분이 82%. 거기에 MSCI 지수, 또 코스피 200 지수, 편입 물량, 가만하면 유통 물량이 없어요. 안 밀리는 거야. 삼성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예요. 얘네 둘 다 뭐 실적이 제대로 있어? 저 시가총액 기준으로 안 되죠. 아무리 성장 수력이 좋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 대주주 합산해서 92%가 돼요. 셀트리온이 올릴 거야? 포스코홀딩스 평상시 PBR이 얼마인지 아세요? 0.2에서 0.4에 움직여요. 이번에 2차 전지 난리 났을 때 1까지 올라왔죠. 그 박순혁이 그 정신 나가네요. 뭐라 그래요? PBR 1배니까 저평가라고. 이 정신 나가네지. 철강 업체의 평균치가 0.2에서 0.4에 움직여요. 지주사 마찬가지고. 그리고 PER 같은 경우에도 많이 잡아줘봐야 4배에서 6배 사이에 움직여요. 얘 실적은 철강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잖아요. 자동차, 조선, IT에도 들어가고 건설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철강은 정부에서 철강 가격을 어느 정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서로 그걸 갖고 시비를 걸어요. 뭐 중국에 대해서 증치세,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같은 증치세를 중국이 환원해주면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죠, 정부가. 그래가지고 자국의 기업들에게는 싸게 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호황일 때 2005년 천복광일 때도 후판에 대해서 후판 가격을 일본에는 비싸게 받고 우리나라에는 보조금을 받고 좀 적절하게 좀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철강 가격을 한꺼번에 다 올려버려. 철강이 자기 마음대로 막 자동차에도 뭐 어디에도 뭐 다. 그러면 다른 산업들이 힘겹잖아. 그래 철강은 맨 마지막, 진짜 맨 마지막에 경기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거기서 오버슈팅의 피크가 한번 나와요. 그게 2007년입니다.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을 때. 인위적으로 또 막 슈팅 날린 것도 있죠. 대선철이었는데 그때. 어찌됐든 네이버가 올릴까? 아니면 삼성 SDI가 이 실적으로? 결국은 이 네 종목뿐이 없어요. 우리나라를 견인할 수 있는 거.
그런 과정 속에서 왜 그럼 하이닉스가 아닌, 어제 그렇게 좋은 실적이 나왔는데 왜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자니라고 했을 때, 하이닉스에 대해서 HBM에 대해서 여러 말들이 있어요. 여러 말들이 있는데 지금 저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각 업체에서 HBM의 점유율이나 이런 걸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네 매출 비중에 HBM만 띄어서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걸 다 오픈을 하면은 엔비디아가 다 오픈이 되죠.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잖아. 엔비디아의 생산 규모라든가 이런 게 경쟁사한테 오픈이 되잖아. 그래서 그런 거는 오픈을 안 해요, 서로. 공시의 내용에도 그것은 비밀 유지를 할 수 있게끔 설정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삼성그룹도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의 생산 라인을 만들 때에 각 분야별로 나눠서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물산이 나눠서 공사를 지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질 않아요. 외부 업체를 줬다가는 노출이 되거든. 어느 정도 라인의 설정 기준인지. 그런 내용도. 그리고 수주 공시도 그런 부분은 나누어서 한 방에 다 돈을 다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금, 중도금. 그때 나누어서 발표를 해도 문제가 안 돼. 하여간에 그런 제도적인 건 나중에 또 공부를 한번 하시고, 결론적으로 23년도 점유율이 이 정도로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 쪽에 삼성전자가 뭐 삼성전자 설명할 때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 하여간에 지금 삼성전자는 12단 제품, 그러니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를 하이닉스는 지금 2013년도에 HBM을 처음 양산을 했고, 엔비디아의 납품이 이제 제대로 본격적으로 된 게 22년 6월부터예요. 22년 6월 저기 써 있죠. 그때부터 제대로 납품을 하고 23년 5월 달에 초대박이 나기 시작한 거지. 엔비디아 발부터 해서. 그리고 24년도에 엔비디아 공급 예정이라고 분명히 제가 10월 말에 써놓은 거에도 24년도에 엔비디아 공급 예정이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분명히 써놨어. 어제 조정받은 이유 중에 하나도 분명히 애널리스트들이 그 부분을 분위기에 따라서 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시장이 계속 좋으면은 악재 인식을 안 잡히다가 어느 시점에는 이런 내용이 좀 불편한 내용이 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지금 얘기 나오는 부분은 지금 HBM3E에 대해서 이 3E가 지금 8단 그리고 12단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삼성은 8단을 납품하다 그냥 접어버리고 야 12단으로 바로 가자 해서 12단인데 삼성은 6장짜리를 2개를 올려서 12단이에요. 하이닉스는 4장짜리를 3개 올려서 12단이야. 그러니까 삼성이 야 우리가 기술력 더 좋아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삼성전자가 아닌 또 10월까지만 해도 하이닉스가 올해 당연히 HBM3를 먼저 납품할 걸로 그렇게 전망을 다 했어요. 그런데 결론은요. 내년에 납품한다라고. 올해 개발을 완성을 해서 샘플 보내고 엔비디아가 최종 테스트하고 내년에 납품한다. 삼성은요. 올해 납품한다. 그거 굉장한 차이가 나요. 만약에 어제 조정받은 내용이 윤정두보다 바보들이어서 메이저가 매도해서 조정난 그건 아니잖아요. 시장에 연동돼 있는 뭐 인덱스 상품이든 이런 쪽에 전체적인 해증 물량이든 그렇게 해서 조정이 나왔는데, 만약에 그것이 과했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컨대 이 내용은 어제 단 한 줄도 나온 게 없잖아. 그냥 실적 보고서 내용 중에서 아 저기 있잖아 HBM3E도 이제 뭐 잘 돼가지고 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납품한다 25년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리고 있잖아 5세대 아니고 6세대도 지금 TSMC하고 같이 뭐 잘 협업을 하고. 그럼 포장된 거지. 요 내용이 10월 달에 방송 교육 자료, 요것도 10월 달 자료 있으면 요것도 좀 나중에든 뭐 오늘이든 캡처를 해주세요. 머니올라 KBS 방송 화면에 이게 있을 거야 아마도. 방송 화면에 갖고 나왔으니까. 그럼 요거 캡처를 해주시고, 왜냐면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잖아요. 24년도에 납품하기로 돼 있잖아. 삼성은 오히려 차세대 제품 준비라고 돼 있고. 그 내용의 무서움도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8단까지 이제 양성을 하고 12단은 이제 아직 계획이고, 그 내용입니다. 그거 하나 이외에는 없어요, 사실은. 지금 오늘 당장에 알파벳과 MS사에서 일단은 AI 관련된 실적이
뭐 긍정적이다라는 해석이 나왔고 시간에서 초강세를 띄었고 메타도 낙폭 다 줄였고 엔비디아 날라갔고 그러면 당연히 하이닉스 쪽부터 해서 나머지 그리고 삼성전자 선택한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추가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이 하이닉스에 대한 그 부분이 삼성전자가 아마 HBM이 증권사 센터장 분들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꼬맹이 애널리스트들 그런 친구들 말고 센터장 분들이나 이제 팀이 같이 맞추어서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쉽게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아니니까 또 가볍게 분석할 업체들은 아니니까 자기들의 그 회의사에 사활이 걸린 것도 있죠. 얼마큼 분석을 잘하느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이런 진짜 제대로 된 기업들에 대한 그래서 그 내용인즉슨 삼성전자의 반도체 D램 중에서의 HBM의 매출 비중이 9%에서 올해 18% 정도 증가한다라는 그런 내용. 저도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 비중의 40% 수준인가까지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것도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저도 확인을 해서. 그리고 영업이익 비중에서는 50% 이상.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의 이번에 긍정적인 부분은 인텔의 낸드 사업 보면 10조 주고 인수하자마자 굉장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인텔도 어려울 때 팔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계속 연장선상에 있었고 뭐 좋을 때 팔았는데 꺾였든 하여간에. 그래서 낸드 부분이 이제 흑자 전환된 부분들 뭐 이런 거는 이제 하이닉스는 긍정적이고 일단 삼성전자 쪽의 기준에서는 HBM 이외에 명칭을 새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것도 공부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HBM이라고 명칭을 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자신의 자신감. 반도체 세계 1인데 무슨 HBM이라는 명칭을 제품 다시 만들면 새로운 명칭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TSMC의 독점적인 그 파운드리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엔비디아 뭐 지금 그 GPU 생산을 TSMC가 하이닉스 HBM 받아다가 완성을 해서 납품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생산 라인이 멈추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결론은 삼성하고 지금 짝짝꿍이 맞고 있는 게 삼성도 파운드리 시장 계속 진출을 하고 있고 확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삼성전자 시가총액 반뿐이 안 됐던 TSMC가 이번에 역전을 해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훨씬 넘어버리죠. 글로벌 시장의 10위란 말이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삼성과 엔비디아의 그 밀월도 하잖아요. 공식적인 관계에서. 뭐 TSMC가 그걸 반대할 이유도 없고 비중을 뭐 나눠주는 것도 없고 그냥 더 만들면 더 좋은 상황이고 지금은 일단. 그래서 삼성전자와의 공공연한 얘기가 HBM을 뭐 대처라는 표현보다도 HBM보다 삼성 입장에서는 더 사양이 좋은 우린 더 자신 있어 더 잘 만들어 더 사양이 좋은 뭐 HBM 역할을 하는 고사양의 디램 반도체를 슈퍼 반도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립을 해서 우리가 납품을 할게. TSMC는 하이닉스 받아다가 납품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찌됐건 우리가 할게. 엔비디아는요. 아이 그래 니네가 해주면 우리 리스크 관리되고 좋지. 단가만 좀 맞춰보자. 농담이 아니라 그게 공공연하게 오픈이 되고 있어요. 보고서 내용에서도. 그게 이제 아직까지는 시장에 덜 알려져 있는데 근데 왜 삼성전자는 못 가요? 개뿔 왜 못 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게 왜 못 간 거야? 어마어마하게 간 거지. 시장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게 시장 상승률 대비해서도 어마어마하게. 근데 수급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닉스는 지금 수급이 잘 보세요. 정체예요. 응? 거의 뭐 지금 10월부터 해서도 좀 들어왔다고 치더라도 거의 뭐 정체 수준이야. 12월 달 형성돼 있던 그 수준에서 거의 맴돌고 있어. 그죠? 12월 이후에 거의 정체야. 조금 더 들어왔다가 고점은 넘겼는데 거의 정체야. 손바뀜만 있는 거야. 여기서 이제 오버슈팅 나오기 시작하고 실적에 대해서 이제 전망치가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기 시작하면은 한미 반도체처럼 하이닉스도 우리가 뭐 평생 갖고 가나? 시장에 가끔 그런 얘기해요. 윤정도는 삼성전자로 먹고 산다고. 그게 꼭 자격 안 되는 뭐 동료라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동료야 그 사람들이. 윤정도 동료가 어디서 전부 윤정도 제자고 후배지.
아, 윤 대표는 뭐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하나 먹고 확 그냥 막 그냥 니들도 그럼 그걸로 먹고 살든가. 그리고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번 그렇게 편입한다 주가 그저 비중이 아니야. 지금처럼 45% 이번에 작년 5월 이후 작년 3분기 이후에 하이닉스 45% 55% 채운 거예요. 그 전에는 분산을 했죠. 근데 지금의 이 하이닉스의 주봉단위에서 이 수급 거의 정체죠. 거의. 삼성전자는요.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지금 3월 달에 들어온 것만 해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노출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부터 여러분들께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작년 10월부터 삼성전자 비중을 늘릴 수 있다는데 1월에 좀 충격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회복이 좀 제한적인데 이번에 슈팅 나왔죠. 이번에 좀 가시화된 게 많아요, 사실은. 응? 그래서 보고 있는데 과하게 좀 밀려 있단 말이야. 얼마나 땡큐해. 얼마나 땡큐해. 어? 그래서 이쪽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닉스의 기준에서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하이닉스가 현대차 시가총액 2배잖아요. 그래서 원래 하이닉스가 1위였어요. 현대차는 이제 기간의 매도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 오른쪽 보시면 기간의 매수가 얼마 안 되잖아. 그죠? 현대차가. 외국인 매수가 수량 기준으로 2,150만 주. 2,150만 주면 10%예요. 2억 1,100만 주짜리입니다. 제발 좀 주식 수 좀 알고 계셔야 돼. 여러분들의 주력주는. 기간은 140만 주뿐이 안 돼. 이번에 이제 기간 매수가 일부 전환이 돼서 쌍끌이 수급이 나온 건데 현대차가 1위로 완전히 붙박이를 했어요. 왜? 올해 들어서 5% 가까이 샀어. 현대차를.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온 거야. 26만 1,000원까지. 하이닉스는 얘는 2위인데 계속 격차가 발생이 돼. 지금 순매매 기준으로 매매 금액 기준으로 1위 2위를 그날마다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격차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이닉스의 수급이 지금 제한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달 5월 달까지는 45% 유지하고 삼성전자 가지고 가는데 왜? 신고가 나온다 보니까 6월부터는 여차하면은 6월부터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립니다. 이거 미리 이렇게 계속 10월부터 예고를 해드렸던 거예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편입을 한 거는 3월 달 수급을 보고 4월에 편입을 10%로 강력하게 했고 하이닉스를 빼서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번 달 마지막 날에도 다음 달 포트에 한미반도체를 빼서 삼성을 넣고 LG화학을 빼서 삼성이든 현대차를 넣을 건데 다음 달부터는 하이닉스 비중을 줄여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는 5%라도 조금 더 많게 예를 들면 45, 30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 여러 이슈 내용 다 필요 없어요. 그 내용은 저는 설명을 드릴 거고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그래서 메이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인만 하시면 되고.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면서 수급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지금 주식수가 몇 주인지 외국인 지분이 얼마인지 대주 지분이 얼마인지 유통 물량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건 얘기 안 하고 양지사가요 품절주에 이 얘기하잖아. 품절주 찾으려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품절주인 거야. 그리고 LG화학도 품절주인 거예요. 유통 물량들이 없어요.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이론적 유통 물량은 3%뿐이 안 돼요. 알리페이하고 싱가포르 알리페이인가요? 걔네하고 카카오 그 대주주 지분 그것만 해도 90%가 넘나 그래요. 80몇 프로의 외국인까지 90몇 프로인가 그래요. 그렇다고 주가가 폭등하냐 그러지도 않아요. 고점 대비 80% 빠졌어. 결론은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가장 우선적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수급이 유입되는지를 보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현대차도 오늘은 매수에는 못 드려서 깜빡하고 마이너스 이렇게까지 2.8까지 밀려 그냥 땡큐합니다 하고 떨어지는 칼날이 아니라 돌릴 때 들어가야지. 그죠? 돌리자마자 그냥 1% 돌리면 무조건 매수지. 그럼 얼마에 살 수 있는 거야? 24만 5천 원에 살 수 있는 거였지. 어찌됐든 우리는 이미 25% 비중 갖고 있고 얘도 주봉으로 보시면 어때요? 수급이 올해 추가적으로 미친 듯이 들어왔죠. 이게 5%.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고점을 못 넘겨서 수급은 더 들어왔는데 저고점 넘겨 못 넘겨 100% 넘기지. 마음이 급하니까 YC 따라 붙는 거고 마음이 급하니까 대한전선 따라 붙는 거고 그러다 꺾이면 이제 또 손절해버리고 엉엉엉 울고. 근데 뒤돌아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가 신고가 나오고 신고가 나오는데 어떻게 손실이 날 수가 있나? 하나지 딱 못 견뎌서
정리했더니 내가 팔았더니 더 가요. 이거 하나뿐이 더 있어. 어? 내가 팔았더니 왜 더 가요? 내가 팔면 왜 그게 바닥이에요? 내가 사면 왜 고점이에요? 그럼 사자마자 어이구 윤정수 선생님이 매수 사인 줘서 사셨습니까? 상한가 만들어줄 테니까 팔아드릴게요. 상한가에 파세요. 이러나? 사자마자? 그러면 매수하고도 오늘 현대일렉 같은 경우에 매수하고 2.5% 밀리고 끝났단 말이에요. 고점 뚫리고 슈팅 나오길 바라고 들어갔는데 그럼 최악의 경우는 뭐 월요일날 손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LS 일렉트릭의 실적이 월요일날 뭐 장 끝나고 나올 것 같은데 뭐 장중 3시 넘어서 나올 것 같은데 그런 흐름에서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지난번처럼 슈팅이 나와주든 또 누적 수급이 긍정적이니까 뭐 긍정적이든 하여간에 그런 위치에서 좀 가져가면 되는데 그냥 들어가서 다 팔아버리는 거야. 왜 못 가요? 사자마자 이거 손실이 엄청나요. 아우 피곤해. 주력주 잘 채워놓으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이제 어제 기준에 시황을 잘 봤다. 또 이번 달에 시장이 뭐 어려웠지만 우리가 잘 대처했다. 이스라엘 갭불 아무것도 아니었다. 작년 10월부터 설명을 해드렸고. 이스라엘 또 보여드려? 아유 시간 없다.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보시면은 다 나와 있어. 이스라엘부터 해서 뭐 전부 다 나와 있어. 꼬맹이들 어설픈 얘기하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라 다 어디 가서 뭐 메타는 그렇다고 쳐도 어디 가서 HBM3E가 올해 납품이었는데 내년으로 밀렸네 그런 얘기 누가 할 수 있냐고. 증권사 제대로 된 애널리스트 분들 빼고는. 알기라로 뭘 알아. 그리고 하이닉스 아니 11만 원에도 매수하라고 그러고 지금도 매수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올랐는데. 그럴 때에 전망치 자체가 지금 얼마큼 올라왔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냥 막연히 실적이 좋아요. 뭐 개뿔이나 뭘 실적이 좋아요야. 전망했던 그 단가 대비 그리고 그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왔을 때에 하이닉스 PER, PBR 보세요. 이게 지금 저평가인 거 아닌가. 한미반도체는 겁도 없이 막 사. 그러면서 하이닉스는 저평가라 그러면 안 믿어.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금융정책 중에 하나가 공매도 또 연장한다 얘기 나오는 그런 부분들. 그거 쓸데없는 짓거리 하는 거고. 두 번째 기준은 공매도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반론하지 마.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밸류 프로는 개뿔이나 지금 이 시장에 미국장이 누가 땡겨요? 응? 미국장 시가총액 보세요. 이 시가총액도 이것도 모르면서 뭔 시황을 얘기들을 하겠냐고. 일요일날 가서는 뭐 겸손을 떨겠지만 왜 젊은 친구들이 윤정도랑 안 할래요. 너무 잘났어요. 그러면 또 잘리면 어떻게 해? 요즘 시청률도 안 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 가서라도 우리 뭐 테이버 선생님 18만 명이라는데 구독자 수가 거긴 좀 낑겨가지고 좀 땡겨오려고 하는데 잘난 척하면 안 되지. 조용히 해야지. 근데 그 친구들이 이런 내용을 아냐고. 여기 보면 사우디 아람코 있죠. 사우디 아람코가 지금 5위잖아요. 얘가 작년 재작년 계속 시가총액 1위 2위를 왔다 갔다 했어요. 누구랑? 애플이랑. 그러면 사우디 아람코가 바보 돼 있는 거야 지금? 바보 돼 있는 건 한데 얘가 박살나 있는 거야 지금? 아니야. 애플이 지금 1위 밀렸다고 바보 돼 있는 거 아니야. 애플과 사우디 아람코가 그 당시에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2조 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애플이 좀 고정적으로 1위였고. 그러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지금 3조를 넘기죠. 그게 엄청나다는 거야. 엔비디아가 2조 달러, 2조 2천억, 3천억까지 올라왔었죠.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알파벳이 사우디 아람코의 시가총을 넘기고 있죠 지금.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얘네가 넘겼는데 뭘 바탕으로 넘긴 거야? 테슬라처럼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기인해서 잠깐 바짝 넘겼어? 아니죠. 왜 넘긴 거예요? 인류의 역사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50년대부터 쓰던 AI라는 단어 자체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만년 시가총액 1위에서 민주당 정부에서 공화당 정부 들어오면은 엑선모빌이 1위였죠. 근데 MS사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공화당이 들어와도 1위를 하고 있다가 애플의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내준 게 2년 2개월이에요. 올해 1월 11일 날 1위를 탈환을 하는데 오픈 AI가 회사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 대주주가 얘예요.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렇게 해서 성장주들이 미친 듯이 잡아당기고 있는데 뭔 개뿔이나. 아니, 현대차 기아가
밸류 프로그램 저평가 종목 PBR이 1배 미만이어서 사야 될 종목인 거야? 순이익이 12조인데 시가총액 50조가 안 되는데 에코프로 순이익 1조도 안 나오는 애들을 에코프로 BM 두 종목 합산해서 90조를 넘기던 그런 시점에는 거기서 꺾여 내려오면 지금도 낙폭과대라고 사면서 왜 하이닉스의 이러한 흐름을 저평가라고 안 하냐고. 그냥 막연히. 그러면서 한미반도체는 또 사요. 응? 외부에 계신 분들 말씀드립니다. 우리 VVIP 회원님들은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우리는 포트가 완벽해. 그래야만 수익이 난다는 걸 알고 계시고. 결론적으로 내일장 공략주의 기준은 어제 기준은 내일장 공략주, 금요일날 내일장 공략주 뭐였어요? 하이닉스 대박. 시초가부터 들어가는 케이스가 별로 없죠. 얼마 안 돼. 시초가 동시호가부터 막 그냥 오늘 무조건 동시호가부터 삽니다 그런 날이 별로 안 돼. 하이닉스 동시호가 바로 산 게 얼마야? 농담이 아니라 17만 5,500원에 샀잖아. 2,500원 올랐어. 2,500원 올랐는데 그러면 그거 사서 가만히 있었으면 얼마야? 2,500원이면 거의 뭐 1.5% 수익이잖아. 근데 좀 매매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메타방도 오히려 오늘 순실이라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 지수는 올랐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3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죠. 왜 신고가의 기준이니까 슈팅 나와야 된다고. 안 나왔죠. 그러면서 음봉이죠. 꼬리 달리고. 그래 일단 다 정리 매도 사인을 다 드렸고. 하나 시스템 1000만 주 거래량 기준 잡아드렸는데 오늘 얼마? 프로그램 순매수 2위. 거래량 1065만 주. 귀신 아니야? 소름 돋지 않아? 나도 소름 돋다 농담해라.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같은 애들이 시초가 대비 얼마? 7에서 10%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전 거래일 기준의 80%, 시간의 거래량의 3분의 1,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뭐 최근 거래대금 상위 거래대금 규모를 확인. 그걸 다 해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9시간짜리 교육 강의 해드리고 그러고 보는 거예요. 주성 오늘 윗골이 달아서 좀 아쉽지만은 월요일날 또 볼 수 있어. 주성 목요일날 초강세를 띈 이유가 뭐예요? 하이닉스의 실적이지. 그것에 대한 연동. 이수페타시스 500만 주 기준 잡아드렸는데 180만 주뿐이 안 터졌어. 그러니까 시초가 대비해서 변동률은 작았지만은 오늘 저점 대비해서의 변동률 그리고 뭐 전일 대비해서의 상승률 나쁘지 않아. 29일자 공략주 지금 원고 뭘로 작업하고 있냐면요. 팍스 원고 해가지고 오늘 종목 검색해 뜬 거 선익 시스템 상한가 YC 24% 폭등 요거 매수 사인 하나도 안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그리고 매수 사인 오늘 나간 거는 LS 일렉트릭, KB금융 우리 주력주잖아. 그다음에 하나 시스템 매수 사인, 그다음에 현대일렉, 그다음에 이수, 하이닉스 여기까지 매수 사인 다 나간 거예요. 와 종목이 너무 많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나 진짜 참 속상해서 살 수가 없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있어서 다음 달엔 더 줄여드려요. 더 줄여드리는데 5월달 예측 범위의 포트가 이제는 한미반도체 빼고 LG화학 뺀다 그랬잖아요. 5종목뿐이 안 남아. 거기에 예를 늘린다고. 여러분들 답답하지 외부에 계신 분들 오죽 답답하고 오죽 계좌가 손실이면은 이 좋은 봄날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시겠냐고. 말도 막 거칠게 하는 윤정도 얘기를. 계좌 마이너스니까 그러잖아. 근데 거기다가 삼성전자를 5%를 더 샀는데 그것도 얘를 빼서 얘라도 갖고 있어야 26만 원 간다는데 얘에서 원금 회복을 좀 하고 싶은데 그죠? 안 된다고. 얘를 사갖고 있는 거고 단타 치는 금액 일부 가지고 얘가 변동이 나올 때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매매를 하는 거예요. 매매라는 거는 이해되세요? 그렇게 돼야 돼. 그리고 요 포트폴리오 이제 구성 부분에서 4월 포트 이제 구성해드렸고 23일, 20일 것도 필요 없어. 24일 것만 들어도 소름 돋아. 근데 맨날 소름이 돋기 때문에 참 그것도 문제네. 에? 맨날 소름이 돋아서 시간이 지나면은 다 냅둬야 되는데 다 냅둘 수가 없잖아. 아 뭐 천재야. 뭐 이스라엘 터져도 해석 다 해드려. 야 이런 천재 이런 천재가 어딨어 세상에. 에? 정회원님들 다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까불까불하면서도 방송 다 하잖아. 결론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기준에 하이닉스 얼마? 어제 17만 600원이었는데 오늘 얼마? 17만 7,800원. 오늘 사실 18만 원 찍을 줄 알았어요. 좀 너무 약한 거야 사실. 동네 창피하게. 삼성전자도 너무 약한 거고. 현대차 동네 창피하게 뭐 하는 짓거리요? 왜 장중에 밀리고 약보합으로 끝나? 엄청난 저평가. 그래서 얘를 LG화학은 얘로 늘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30%, 얘 15%, 얘 45%. 6월부터는 얘 60% 중에서 30대 30으로 가든 일단은 먼저 그렇게. 뭐 한 종목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슬슬 이제 삼성전자로 옮기겠다는 거야.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못 갈 것이다. 풀 뜯어먹는 소리. 매매를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전문가들 중에서도 고객 하나도 없다가 윤정도한테 와서 대표님 어떻게 하면 마케팅 잘해요 해가지고 배우고 가서 대박 친 애들이 몇 명 있어요. 몇 명이 뭐야? 무지 많지. 그러면 쓰레기 잡주하다가 흉내 낸다고 셀트리온은 좀 못할 것 같고 신라젠하고 삼성전자는 좀 그렇고 하이닉스하고 그러다 또 하이닉스 다 팔아먹고 그걸로 신라젠 몰빵하라고 15만 원에서부터 계속 10,000원 깨질 때까지 정신 나가네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더 가요. 더 갈 때는 2020년 11월 12월 그리고 2021년 1월 그때 삼성전자는 75% 올랐습니다. 11주 동안에. 하이닉스는요 70%가 채 안 돼요. 그리고 3월 달까지 가서 하이닉스가 90% 올라온 거예요. 똑같은 기간 동안은 삼성전자가 11주 만에 75% 올랐어요. 지금 이번에 75%가 아니라 50%만 오르잖아요. 시장 어떻게 돼? 삼성전자가 50% 오르면 시장 어떻게 될까? 몇 포인트 갈까? 3,500 갑니다. 농담이 아니라 최소 3,500 가요. 최소. 50% 오를 수 있네. 얘기했잖아 방금. 20년 11월 12월 21년 1월까지 75% 올랐다고. 그때는 뭐 실적도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돈 뿌려가지고 돈의 랠리로 간 거지. 하루 거래대금 44조 터뜨리면서 삼성전자만 8조 막 터뜨리면서 어제 거래대금 유가증권 시장 8조였죠. 5분의 1 토막 나 있어 거래대금이 최고점 대비. 그 랠리의 힘이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미반도체 KB금융도 오늘 KB금융도 74,000원부터도 계속 몇 사인 냈잖아요. 밸류 프로그램 나온다면 그 이슈도 되지. 근데 우리는 밸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전력이나 KB금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적. 한국전력의 정책에 의한 실적, 흑자 전환 그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수급 상상을 초월해요. KB금융 우리나라 지금 순매수 2위입니다. 올해. 작년부터 해서도 5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아니 금리 고공행진 기간 동안에 금융지주가 못 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금융지주사가 못 간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2000년 이후에. 근데 왜 못 사? 요번에도 조금 우리가 이제 한 템포 뒤에 산 거예요. 수급이 왜 안 들어오지 이거 확인하면서.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시간에서 이제 뭐 강부합 정도 연출돼 있는데 거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강부합이나 이런 거 의미 없고 거래 없어요. 우리는 현대일렉에서 차익 실현 재편입 굉장히 많이 했죠. 5% 비중에서는. 메타방은 초기 한번 들어가서 이제 수익 한번 내고 나왔고, 그리고 이제 저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수익 내고 나왔고. 근데 템포를 좀 제가 잘 못 맞춰 드려가지고 수익이 지금 한 10% 이상 최소 돼 있어야 되는데 좀 아쉽게도 2.5% 수익으로 국한됐어요. 볼까요? 그래서 요 전략 부분 이제 VVIP방 카톡방에다 올려드리고 문자 보내드릴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보시는 거예요. 그 포트폴리오 기준에서는 메타방의 기준에서는 1억의 계좌를 가지고 매매를 윤정도랑 똑같이 따라하는 구성이잖아요. 지금 10분이 안 돼요. 8분 좀 있으신 거고 그럼 8억을 움직여야 돼요. 똑같이 들어왔다 나갔다. 어디 다른 데 얘기하지 맙시다. 그냥 우리 것만 얘기합시다. 그래서 평균 매수 단가 대비 지금 2.5% 손실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크게 무리는 없겠다 해서 이제 오버나잇을 했고 변동성이 뭐 문제가 심각한
정리를 못할 정도의 뭐 수급이 꼬여 있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4월 16일 이후에 시장은 0.5% 정도 하락이에요. 4월 15일 종가 대비 0.5 하락인데 일단 그래도 뭐 2.6 요게 한 10%까지는 형성이 됐었어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고점 형성할 때 기준으로 따진다면 한 10% 가까이 형성됐었는데 아쉽게도 오늘 매매가 좀 원활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기준에 하이닉스 사고 또 팔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좀 급하게 팔았어요. 고점도 아니고 약보합일 때 하이닉스를 좀 먼저 잡고 슈팅을 18만 원까지 좀 보자라고. 근데 같은 가격에 다 정리를 했고요. 17만 원에 산 거 17만 원에 17만 5,500원에 산 것도 17만 6천 원에 이렇게 정리를 다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편입한 게 이제 현대 일렉을 편입을 한 거고 여기서 좀 손실해서 마무리를 한 겁니다. 요거 이제 그 지난번에 메타 1기의 기준에서처럼 73%의 수익 뭐 충분히 내면 되죠. 24일 날 7% 장중에 달성을 했고 어제 5.8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아쉽게도 뭐 어쩔 수 없지. 그 다음 주에 꼭 10% 넘겨보자고요. 무리수 안 두고 이번 달에는 두 종목 갖고 한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하고 HD 현대일렉트릭 두 종목 갖고 한 겁니다. 그죠? 그 두 종목 가지고 시가총액 9조, 시가총액 12조짜리 가지고 이제 잘 대처를 한 거고 1기 때가 지금 수익 범위가 1기 때가 72%로 바꿔놨어요. 3월 28일까지 기준에. 그래서 1월 29일 날부터 스타트를 한 건데 1월 말 종가 기준 대비 2월 달 포트는 시장이 9.99% 오를 때 27.29%. 그래서 유가증권 시장 10% 오를 때 우리 포트폴리오 수익은 27%, 그다음에 매매 따라하기 수익은 72%. 요거 좀 수정이 나겠다. 3월 28일 기준에 38거래일인가요? 나중에 수정해 놓을게요. 이거 나중에 수정해 놓고 그렇게 해서 저 수익 범위가 전부 종목 검색기에서 뜬 극대형주 기준 전부 요거 수정 안 된 거구나. 이거 어제 수정해 놓은 게 있는데 하여간은 나중에 다시 수정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뭐 보시면은 뭐 HLB 한미반도체 위주에서 수익을 다 낸 거고 먼저 번에 그렇게 해서 요번에도 그렇게 달성하면 되죠. 지금 2주 동안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어요. 이스라엘, 중동, 거기다 엔비디아, 슈퍼컴, SMCI 뭐 별 희한한 흐름까지 다 고생들 하셨는데 결론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제 검색기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좀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이제 정회원님들, 유료회원님들의 기준에서 사실은 이게 뭐야? 정회원님들 기준에서 HTS 버전까지 이제 드리는 거고 MTS 버전은 이제 별도로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뭐 오늘 가온 칩스부터 해서 뭐 많이 변동이 있었네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문자 사인 나간 건 아니죠. 요건 이제 별도로 좀 보실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실질적인 이제 검색기에 나오는 종목은 저 위에 930, 1100 뭐 이런 쪽 기준에서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YC 이런 종목 기준에서 이제 뭐 설정이 돼 있던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기도 활용하시고 그리고 이제 설명 맨 끝에는 이제 어찌됐든 그 저기도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종목별로 우리 종목별로 또 관심 종목별로의 수급. 그리고 이제 YC 같은 경우는 저런 고점에서 이제 다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저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아시겠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질문 주셨었는데 대응을 잘해드렸어요. 우리 종목 아니라고 뭐 아예 다 파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오늘 수급 무지하게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하나시스템 그리고 대한전선 대한전선도 뭐 오늘 좋았고 검색기 좀 활용하시고 그렇게 대처하시면 뭐 무난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그 월요일장의 공략주 기준은
최종적으로 이제 방송 화면 다 올려드릴 텐데 이렇게 하이닉스, 현대차 농담하는 게 아니야. 이거 뭐 뿌리려고 이걸 사나? 못 내려고? 야, 나 이런 대형주만 해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회원가입을 하나? 안 하시겠지. 예? 회원가입하셔서 5년, 10년, 15년, 20년 되신 분까지 계세요. 카톡방에. 20년. 이렇게 해서 포트를 짜서 수익을 내니까. 그리고 이제 KB금융까지가 우리가 주력 포트폴리오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고,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하나시스템 이런 쪽은 이제 변동성 매매로 별도 주력 포트폴리오 이외에 뭐 5% 비중 내에서 매매를 하는 그 정도. 자, 이제 나머지 종목군들의 이제 수급 범위를 한번 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종목이든 내 주력 포트폴리오의 종목은 특히나 주식수, 그다음에 이 종목의 실적, 그리고 그 실적으로 바탕으로 해서 뭐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떤 것이 그러면 기준점이 되는지, 그걸 또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급격히 들어와 있죠. 근데 주가가 급격히 꺾여졌어. 내용이 있어? 별 없어. 문제가 있어요? 있으면 수급이 나갔겠지. 메이저들이, 윤정구보다 똘똘한 매니저들이. 그 다음은요, 하이닉스. 삼성전자하고 수급의 차이가 좀 발생이 돼 있죠. 그죠? 한미반도체는요, 얘는 조금 꺾였어, 수급이.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들어왔던 저 수급들이 다 뭐예요? 저가에 형성되는 수급들이 됐잖아, 평단 대비.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매매를 안 하겠다가 아니라, 아니 2차 전지 뭐 수급이 들어와야 올라갔나? 2차 전지 한번 잠깐 볼까요? 에코프로, 포스코 홀딩스를 볼까요? 포스코 홀딩스는요 26%를 넘겨서, 나는 38년 주식하면서 극대형주가 시가총액 10위 안에 있는 종목이 28%씩 그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 건 처음 봐요. 2007년도에도 외국인이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매도를 했는데 그때는 기간이 좀 일정 범위 받아갔거든. 근데 그때도 대주지분, 그러니까 외국계 지분은 싹 그 축소가 됐거든요. 근데 26%까지는 아니었지. 예? 그래서 일단은 뭐 포스코홀딩스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 어딨어? 저수급이 26% 나온 거예요. 비이성적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이 자꾸,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게 PBR이 1배 미만이면 저평가다. 그런 기준이 세상에 어딨어. 얘기했잖아. 포스코홀딩스는 윤정도의 주장이 아니라 이런 걸 보는 거예요. 평상시에 얼마에 형성돼 있었느냐, PBR이. 이거 보시면 얼마예요? 초록, 파란색, 하늘 색깔, 오른쪽에 하늘 색깔 선이 0.26이에요. 0.26 부딪힌 데도 있고 조금 올라간 데도 있고, 두 번째 선이 0.43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2배에서 0.4배 정도에서도 움직였고, 그걸 넓게 잡아주면은 0.3에서 0.6, 0.56, 세 번째 선이 0.6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움직였다는 거, 슈팅 나오기 전까지는. 그것도 업황이 좋았을 때 뭐 이럴 때 내용이죠. 이렇게 움직인 거. 이해되세요? 3배에서 6배 사이. 그게 철강 업체들에 대한 평균 PBR의 수준입니다. 근데 무턱대고 저평가 종목이다, 밸류에이션을 높여라. 지주사를 뭘 높이란 얘기야. 금융지주사 어떻게 하는? 금융지주사가 아니라, 금융지주사는 실적이 뒷받침돼 있죠. 그 뭐 무슨 뭐 LS, GS, LG 어떻게 하는 얘기야. 두산. 그러니까 막 변동성, 막 이상한 변동성 나오잖아 요즘에. 오히려 시장 교란이지 그렇게 하면. 왜 정부가 그런 정책을 피나? 그렇게 하지 말고 2014년도 때처럼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다시 부활시킬 수 있다. 2020년 이후에 우리나라만 기업들의 유보금에 대한 세금이 없어졌어요. 미국, 유럽, 일본, 대만까지 다 있는 유보금에 대한 세금을 우리는 없앴어요. 지금까지 부활을 안 시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한마디면은 기업들도 편안해져. 왜? 지금 자사주 매입해서 이익 쏟아가고 지금 막 배당 빵빵하게 하잖아요. 나중에 그 문제 될 수 있다니까. 야, 너 배당 왜 그렇게 많이 했어? 야, 배당 이렇게 많이 하면 결론은 뭐 대주주는 받지 말라는 거야, 배당? 아니잖아. 그럼 대주주 지분이 더 많잖아. 야, 니들 배 찍으려고 배당 이렇게 많이 한 거 아니야? 무리수 둔 거 아니야? 평상시 대비 왜 이렇게 많이 했어? 근거가 없잖아요. 정부가 시켰어요. 구두적인 어떤 게 없잖아, 서면적인 게.
그래 2014년도에는 그걸 명확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가 2014년 12월 이후에, 그러니까 2014년 12월에 7년 만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지주사 전환하면 의결권이 생기거든요. 근데 지주사 전환하려고 하는 시점에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여론 안 좋아지고 시민단체가 다 나서서 너희만 지주사 전환 불가. 딴지 걸고 시비 걸었잖아요. 뭐 현대차그룹, 뭐 LS, LG그룹 뭐 다 지주사 전환하고 다 쪼갰잖아요, 그룹을. 어? 그래야 경영권에 대한 투명성 확보되고 지배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되고 그렇게 돼야만 딴짓거리 못하고 이런단 말이야. 어? 돈 벌면 막 자회사 막 돈 지원하고 이런 거 못한단 말이야. 근데 삼성은 현금이 많아서 지주사 전환을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압박이 덜했죠. 어쨌든 지주사 전환하면서 채찍만 때리는 게 아니라 당근을 준 게 지주사 전환해서 자사주 있던 거는 홀딩스 쪽에 의결권으로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당근이었어. 그러니까 차명으로 해놨던 거 그런 거 다 뭐 얼마나 귀찮고 세금 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지분율을 가지고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사업사의 지분 인적 분할 이렇게 해서 지배 구조를 개선시키면 인적 분할했던 그 사업사의 지분 있잖아요. 그거를 현물을 주고 홀딩스의 지분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막 복잡해. 그런 특혜를 줬었어. 근데 삼성만 안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14%를 자사주 이익 소각을 합니다. 그럼 시가총액 지금 500조 넘기고 있지만 400조라고 따졌을 때 14%면 56조예요. 56조를 자사주 이익 소각 빵! 얼마나 못 들어져. 그러니까 그 당시 고점 주가 대비 더 날아갈 수 있다. 펀드 밸류에이션 기준에서도. 수급 논리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까지도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뭐 무작위적으로 무슨 포스코 홀딩스가 안 돼. 그리고 수급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이 이렇게 떠넘겨진다고 해서 주가가 밀려? 아니야.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교육을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수급이 꼬인다고 주가가 밀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한미 반도체도 수급이 일부 꼬여 있고 앞으로 더 꼬일 수도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주가 움직이는 건 아니다. 우리가 수급 논리를 가장 많이 펼치고는 있지만 그냥 배우시든가 아니면 그냥 묻지마 따라오시든가. 배운다는 얘기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사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프리미엄 교육 누르시면 저게 쿠팡에 지금도 팔고 있어요. 쿠팡에 550만 원 한 강의당 110만 원 9개 아니 5개 9시간짜리 5개 45시간. 그걸 여러분들 선배분들 VVIP 회원님들은 돈 내고 다 들으셨어요. 저거 안 들으시면 또 윤정 되게 짜증냈거든. 돈 내고 다 들으세요. 공짜로는 절대 없어. 할인도 잘 안 해줘. 왜? 과금을 해야 들으세요. 과금을 안 하면은 안 들어. 우리 지인들도 저 교육자료 하나만 공짜로 주면 걔 쌍욕을 해버리는 막 이 정신 나간 나를 뭘로 보고 친하면 친할수록 덕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과금을 해야만 들으신다고. 농담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뭐 선의적으로 해도 안 들어. 무료 방송에서 듣는 거는 종목도 안 사. 사봐야 1% 사. 비중을 알려드리는데도. 현대차의 수급 범위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수급이 형성돼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끈 거죠. 끈 거면 제 방 또 문도 열어주시고 해야 돼요. 킬 때는 좀 닫고. 모니터 많아갖고 쪄 죽는다고. 응? 나를 살려줘야 어떻게든 회사가 살 거 하나. 자, 네, 현대차 굉장히 지금 뭐 비중 잘 채우셔야 되고 오늘 뭐 단계적인 수급만 이렇게 막 놓고 보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다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빠르게 이제 뭐 다 정리를 할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현대차 그리고 오늘 기아가 뭐 실적 나오고 최근 5개월 동안 뭐 수급 좋았어요. 저 앞전 고점 대비해서 이제 낙폭 다 줄여서 10% 남아 있잖아요. 근데 수급은 어때요? 3월 초에 유입된 그 수급만큼 다시 들어와 있죠. 그냥 간단해요. 수급 논리라는 거.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못 움직일 것 같은 현대차, 기아, 시가총액 5위, 6위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만들어드리고 있다. 시장 대비해서 월등하게 수익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더블 나 있어요. 더블 이상.
거기서부터 꺾여서 96%. 시장은요. 작년 대비해서 시장이 올라왔나? 잠시만 그거까지 한번 봅시다. 작년에 시장이 2,300이라고 기준을 잡고 지금 2,700도 안 되는데 2,700 기준 잡아봐야 2%도 안 되네. 20%도 안 되네. 15% 올라왔나? 하여간에 작년 대비해서 시장 대비 주도주는 이렇게 더 강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40% 시장 대비해서 최소 2배 이상, 2.5배 이상. 하이닉스도 시장 대비해서 몇 배? 5배 이상. 7배까지. 7배 이상이네. 143%니까. 2차 전지 종목 중에 작년 상반기부터 해서 날아간 종목 중에 삼성 하이닉스 저 143% 이상 수익 나 있는 2차 전지 종목이 지금 없을걸요. 뭐 금양 같은 말 같지도 않은 업체라든가 아니면 뭐 에코프로의 비이성적인 변동성 이외에는 거의 이제는 없을걸요. 저수익률이 있는 애들이. LG화학은 이제 다음 달에 안타깝지만 비중을 좀 빼낼 겁니다. 그리고 KB금융. 얘 수급 한번 보세요. 작년 7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최상위의 수급이 들어와 있고 올해 들어서 밸류 프로그램까지 포함해서겠죠. 근데 우리는 실적주로 본다. 한국전력 우리는 실적주로 본다. 고점 대비해서 낙폭이 17%예요. 수급은요 거의 유지되고 있죠. 여기서 슈팅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본격적으로 매수죠. 그러니까 기본 거래량 설정해 놓고 편입 비중은 슈팅이 터질 때 늘릴 거고 매달 말일날만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는 거니까 장중에 이제 뭐 변동이 확장되면은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매수 사인을 강하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종목이 움직이겠어요라는 생각이 한미반도체가 이 슈팅 나오기 전에 여기까지 기준에 이런 종목이 움직이겠어요? 똑같아요. 시가총액 5조짜리, 6조짜리 이런 게 움직이겠어요라고. 근데 누적 수급 계속 들어오고 HBM AI 관련 다 긍정적입니다 하고 슈팅이 이렇게 나온 거죠. 똑같아요. 뭐 한국전력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HD 현대일렉트릭 오늘 실질적으로 11만 주에 기간 2만 7천 주 수급은 매우 좋습니다. 시간에서 뭐 보합 정도 수준인데 주봉상으로 매우 좋고요. 그죠? 주봉상으로 이제 계속해서 종가가 신고가가 나온 거고 월봉 기준에서의 저 누적 수급 21년 이후의 누적 수급이 거의 30% 쌍끌이 매수. 근데 야 이거 너무 가파르지 않냐라고 했을 때 로그 차트 보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하시고 오늘 방송 원고는 HD 현대일렉트릭하고 LS 일렉트릭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KB 증권까지 차트 하나씩 다 좀 주셔야 돼요. 그거까지. 그게 혼자서 벅차면은 야간 근무자한테 부탁 꼭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자르면 돼요. 그다음에 글로벌 차트는 이제 MS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빼도 된다 그랬어요. 엔비디아. 그리고 먼저처럼 MS사부터 해서 한번 쭉 해주세요. 뭐 TSMC나 이런 거 필요 없고 지금 불러줄게.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3위, 3위가 엔비디아, 시가총액 1위 MS, 그다음에 시가총액 4위 알파벳, 시가총액 6위 글로벌 시장 기준입니다. 6위 아마존, 7위 메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순위를 떠나가지고 MS, 알파벳은 A를 자르면 돼요. 그다음에 아마존, 메타 이렇게 해서 기존에 월봉 잘라놓은 거 그대로. 먼저처럼 MS 엉뚱한 거 잘라놓으면 아주 혼나 진짜. 그렇게 하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아쉽네요.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 월등할 줄 알았는데 또 혹은 기간이 좀 매수가 들어와 있을 줄 알았는데 일단 어찌됐든 누적적으로는 기간은 팔고 외국인은 이제 사는 관점인데 일단 LS 일렉트릭도 지금 한 4% 가까이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 월요일 날 15시 넘어서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뭐 좀 일찍 나올 수도 있겠는데 1월 달 실적을 보니까 1월 달에 발표한 그 시점에 분기 실적 발표한 걸 보니까 1월 30일 날 발표를 했고 15시 17분인가에 발표를 했어요. 거의 장 끝날 때. 그 실적에 대해서 이제 왜 생각을 하냐면은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범위가
발표가 되고 나서 24만 1,000원까지 밀려있던 마이너스 7%에서 주가를 그냥 잡아 당긴 거죠.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실질적인 어닝 서프라이즈는 아니다. 왜냐하면 알려져 있던 내용들이라. 다만 이제 증권사 전망치를 묶어서 발표를 해주는 쪽이 FN 가이드인데 여러분들은 공짜로 보지만 증권사에 그걸 돈 받고 팔아요. FN 가이드가. 그 증권사에 돈 받고 이제 집계를 해서 파는데 그 집계 내용은 이제 단순한 거죠. 뭐 응? 최근에 나온 보고서도 있고 예전에 나온 보고서도 있고 그냥 단순하게 합산해서 그냥 나눈 거예요. 7개 증권사다 그러면 7개 증권사 전망치 합산해서 나눈 거예요. 실적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제 평균이 낮을 수밖에 없죠. 그 평균 대비 굉장히 크게 개선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나온 보고서하고는 거의 비슷한데도 어찌됐건 해석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런 흐름인데 요게 이제 LS 일렉트릭이 15시 이후에 비슷한 업황이니까 뭐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살짝 하는 거예요. 둘 다 저평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재료 노출로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지금 뭐 LS 일렉트릭도 일봉상으로 이슈만 불거져 있다면 튕겨질 수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AI 관련된 또 반도체 소부장이 좀 침체돼 있을 때, IT 소부장이 좀 침체돼 있을 때, 순환성은 돌긴 하지만 우리랑 좀 상관없는 종목이 움직일 때 LS 일렉트릭이나 HD 현대 일렉트릭은 시가총액 5조, 시가총액 9조 그 수준에서 우리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잖아요. 최근에. 그 기준에 이 정도 위치라면은 만약에 이제 미국장의 기술주들의 강세가 유지되고 끝나면 오늘 뭐 선반영돼 있다 할지라도 월요일장에서는 일단은 뭐 갭상승의 흐름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지 않을까. 그 갭에 눌리게 되면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고 갭이 형성되고 프로그램이 만약에 좀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수급이 들어온다. 그렇게 해서 들어올리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는 위치라서 지금 8%이긴 합니다만 갭상승의 움직임이 나온다면 넘길 수 있는 위치라서 HD 현대 일렉도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보는 거고 이수 베타시스는 24일 날 수급은 손바뀜이라고 표현을 해드렸어요. 신한 쪽인가요? 신한 쪽인가? 미래에셋대우 쪽인 것 같아요. 거기서 하여간에 37만 주 정도, 0.6% 정도가 순매도로 나왔고 나머지 고르게 받아갔고 뭐 그 물량 중에 뭐 4분의 1 정도는 개인들이 사긴 했지만 큰 의미가 없고 목요일하고 금요일 날 목요일은 쌍끌이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은 외국인들이 집중했는데 순매수만 보지 마시고 매도와 매수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전체 거래량의 외국인과 기관 관여도 굉장히 높아요. 얘도.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에 의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인데 누적적인 순매수도 지금 현재 기준에 나쁘지 않다. 작년 뭐 9월 이후로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단기적으로 올해 1월 22일 이후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꺾여져서 나오긴 했지만 나쁘지 않아요. 평단 37,000원 수준이고 됐죠.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도 뭐 기관 쪽에서 이제 오늘 좀 샀는데 어제 주성도 이제 손바뀜이 좀 있었던 걸로 30만 주 이제 뭐 뺏긴 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손바뀜이 있었던 걸로. 그리고 이제 얘는 7월 이후에 보시면은 평균 단가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높지가 않아요, 사실은. 손바뀜도 꽤 있었고 누적 수급도 굉장히 많아요, 저게. 예. 그래서 어지간한 IT 종목군들 대부분 압축을 했지만 얘는 유지를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거래는 좀 제한적이어서 이번에도 뭐 신고가 찍자마자 두들겨 맞아갖고 정신이 없었는데 뭐 아름아름 잘 잡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적적인 수급 보시면 780만 주. 얘 주식수가 4,800만 주란 말이에요. 18%인가 될 거예요. 근데 평균 단가가 18%인데 낮은 편이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18% 기준으로 감안을 했을 때. 그래서 개인들이 한 29,700원, 그러니까 3만 원 정도의 물량을 뺏겼는데 프리미엄이 한 16%? 17%? 높은 거 아니에요. 절대 높은 거 아니에요. 17%면. 매집이 17%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다만 이제 거래가 평상시에 제한적이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까지는 못 들어가요. 주력 포트로도 못 넣고 거래대금 제한적이다. 나머지 이제 뭐 하나 시스템 봐야 되겠구나. 우리 이제 편입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 오늘 200만 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급이 들어오면서 고점을 다 넘긴 거예요. 어찌됐건 저 규모가 어떻게 됐던 간에. 단기적으로 유입됐다가 꺾였다가 다시 확 들어왔는데 어제 기준에서 그래서
이거는 누적적으로 수급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제 슈팅 나올 위치다. 기술적으로 손바뀜이 굉장히 있는 것 같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오늘 방산을 일단 한번 다 정리를 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수급인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캔들이 막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등락률이 얼마 안 돼요. 월간 단위 등락률이 16%야. 무지하게 올라온 거 있잖아요. 16%야. 저 앞전 고점 29,000원 넘길까요? 못 넘길까요? 지금의 수급이라면 넘길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대주주가 72%, 유통 물량도 없어. 마찬가지로 주간 단위의 지금 크기가 18%예요. 남들 시가총액 3조 7천억짜리 투권 들면 상한가 가는데 얘는 그러니까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다만 이제 이런 게 짜증 나는 거지. 한 번씩 꺾일 때. 말도 안 되게 확 꺾이니까. 주간 단위에. 얼마나 저거 짜증나요. 저 고점에서부터. 평상시 거래 없을 때 기준에. 미쳐버리는 거지 그냥. 저평가도 아니고 이거 수급이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고 유통 물량이 좀 적을 뿐인데. 그게 다행스럽게도 이제 요 위치에서 이제 접근한 게 아니라 지금의 위치인데 어찌됐든 거래 더 터져야 됩니다. 거래 더 터지는 거 확인하고 대처를 해드리고 그다음 나머지 이제 뭐 개별적으로 갖고 계시거나 오늘 변동성이 나온 쪽에서는 일진전기가 뭐 1.5% 이상 기간까지 쌍끌이로 기준 잡으면 2% 가까이 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그렇게 되면서 고점들을 일단 종가상으로 넘긴 거고 뭐 한 단계 더 업이 될 수 있어요. 꼬리 달리고 이제 한 3%씩 밀리면 차익 실현 범위로. 대한전선도 요 수급들을 맹신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게 외국인 대주주협의 48% 49%잖아요. 아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하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맹신한다는 게 아니라 단기 변동성에서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짜리에 이슈가 불거졌을 때 메이저가 움직여준다면 들여다보기 좀 편안하다라는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이제 수급이 좀 꼬이면서 눌렸는데 장족형이죠. 아래 위로 꼬리가 길죠. 이런 경우는 위든 아래든 세게 튈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아주 큰 장족형은 아니고 하여간 도지인데 위든 아래든 추세가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꺾이면 밑으로 올라가면 위로. 근데 가능성은 위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 정리를 했어도 위로 봅니다. 왜요? 인적 분할에 대한 그 호재라는 게 아니라 그 이슈 범위가 기업의 투명성의 강조, 지배구조의 개선 그 부분에 의한 메이저들의 순매수가 지속될 수 있다. 또 회사 차원에서 계속 세일즈를 해요. 인적 분할하고 이런 경우에 수급에 대한 세일즈, 뭐 정상적인 IR 등을 통해서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YC 정도, YC 정도. 얘도 뭐 가파르죠. 근데 얘 단기과열 지정 예고 지정되지 않나요? 그 하나실삼하고 비교하면 전혀 다르죠. 한 달 만에 100%, 주간 단위에 52%. 그러니까 하나실삼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이고 1조를 이제 이번에 들어올리면서 올라갔고 장중 150만 주 들어오면서 24% 올렸다가 차익 실현 매물 나오면서 꼬리가 좀 달렸고 그리고 IMC라는 이제 이게 외국계로 잡히는 거죠. 한국 IMC 외국계. 얘네가 이제 고빈도 거래입니다. 이런 거는 매수매도. 그 고빈도 거래를 통해서 거래를 터트려 놓은 건데 뭐 어떻게 왜 들어왔을까요? 맨 처음에 어디선가 세일즈를 했나? 야 좀 들어와줘라고. 하여간에 얘네가 고빈도 거래를 통하면서 거래가 터지기 시작한 거고 그 거래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얘네는 거의 끝자리까지 다 똑같이 팔고 나가죠. 411만 470주 똑같이. 그러니까 얘네는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서 뭐 수익을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고빈도 거래. 매수매도. 근데 이 종목이 뭐 ETF 상품이라든가 ELS라든가 ELW라든가 그밖에 뭐 종목 선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지를 하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럼 IMC가 해지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매도 어떤 이득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거래량이 터진 걸 보고 우르르 몰려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파킹이 되죠. 매수매도 하고 있는데 뭐 한국경제TV야, MBN이야, MTN이야 전문가 하나가 야 거래 터졌어요. 와 이거 막 올라가요. 매수. 그럼 매수한 사람들은 매수 파킹이 되잖아. 그대로. 개인들은 거의 그대로 그냥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매도 하면서 그게 파킹이 되면서 주가는 조금씩이라도 올라가잖아요. 그럼 바로바로 그냥 뭐 틱치기를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고빈도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 매매의 기준인데 외국에서는 그게 불법이 아니고 우리나라는 불법으로 규정을 했어요. 왜? 시장 교란이다.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좀 취약하다 보니 그래서 예전에 메릴린치에서 이제 비슷한 똑같은 고빈도 거래 있을 때 라이센스를 빼앗아 버리고 메릴린치 자체 라이센스가 아니라 메릴린치 창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어느 이제 운영사라든가 자문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계. 그쪽 라이센스를 이제 취소하는 소송을 했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다 잡아들일 수는 없어. 그래서 한동안 이제 그런 게 제한적이었는데 IMC 요 창구를 통해서 최근에 몇몇 거래 터진 종목에 또 소형주에도 이런 고빈도 거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냄새가 나는 거죠, 사실. YC에 대해서 얘네가 들어온 날부터 거래 터진 거야. 거래 터지면서 파킹이 되고 거래 터지다 보니까 이슈가 시장 이슈가 이제 집중되고 왜 올라 하다 보니까 공식적인 보고서가 아니라 코멘트가 나오게 되는 거고. 요 컨센서스 보시면 지금 전망도 없어요. 실적 전망도.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분석해준 내용도 없어요. 그러니까 왜 언론이 여러분 온통 기사야. 보도자료. 그럼 누가 쓴 거야? 기자분들이 똑똑해서? 아니지. 대부분이 그냥 회사 차원에서 뿌려대는 거지. 회사 차원에서. 우리 회사 끝내줘요라고. 그게 이제 과하면 안 되는 건데 하여간에 뭐 그런 그 부분도 있다. 그래서 고빈도 거래이기고 뭐 1조 이상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도 뭐 들여다볼 수 있는데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간에 개별 매매에서 검색에 뜬 종목이니까 차분하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뭐 대처를 하시고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 공시라도 그래도 나와 있네요. 그죠? 335억 정도 수주를 했는데 삼성전자로부터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하여간에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다. 요 고빈도 거래는 별도의 기준입니다. IMC는. 자, 대부분 이제 다 마무리를 해드렸고 지금 시간까지 듣고 계신 분들도 꽤 계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또 클릭 수도 뭐 코딱지만큼이죠. 나오긴 나오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하세요. 함께 하셔서 이 좋은 장에 계좌 씹어갖고 엉엉 울지 말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종목에서 제대로 된 수익 내고 그 수익금을 가지고 방금 같은 이런 종목도 한번 들여다보시고 대처를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